케빈 카터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 정부는 읽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에 이어 시각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인 비주얼 리터러시를 네 번째 언어 능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주얼 리터러시는 시각적 문해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시각적 메시지를 인식, 분석해서 평가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읽고 시각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진의 홍수시대, 이미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사진, 그림과 같은 정지 이미지뿐만 아니라 TV, 영화와 같은 그런 영상 이미지도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이 손수 제작물, UCC를 만들고 1인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로 소통을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있죠. 정리해보면 비주얼 리터러시는 이미지와 영상을 의사소통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감상할 때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읽으시나요? 우연히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서 행운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작가의 생각, 스테이먼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먼트는 작품을 이해하는 작가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상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을 감상할 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이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이 더 발전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어서 가끔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 때문에 오해와 갈등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컬럼비아 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주최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플리처상, 1994년 사진 부분에서 케빈 카터가 소녀와 독수리라는 작품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진 기자였던 케빈 카터는 기근 취재를 위해서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식량 배급소에서 1시간에 20명 정도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인근 숯불에서 희미하게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굶주림에 지쳐서 구호소로 갈 힘조차 없는 어린 소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독수리가 소녀의 옆에 내려앉은 거예요. 카터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수단으로 수많은 원조를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 케빈 카터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고 수많은 편지를 받았대요. 내용은 왜 먼저 아이를 돌보지 않았느냐 라는 분노, 책망의 편지였던 것이죠. 케빈 카터는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이를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했대요. 사실 수단 취재 기자들은 전염 위험 때문에 현지인과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인 소녀는 무사히 급식소로 가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글로 쓰면 더 좋겠죠. 사진 촬영과 글쓰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요. 보통은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무엇을 찍을 것인지 글을 쓰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피사체, 대상, 사물을 관찰하고 촬영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100%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글을 수정하는, 그래서 글쓰기, 사진 촬영, 다시 글쓰기. 우리 모두는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감을 받아서 사진을 먼저 촬영하고 글을 쓰고 그래도 무방한 것 같아요. 사진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딸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다가 아빠가 곁에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방황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림자는 어디로 갔을까? 나희덕.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을 하지만 그림자는 집에 있다. 그를 두고 나오는 날이 계속되고 거리에서 나는 활짝 웃는다. 그림자 없이도 웃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집에서 혼자 밥 말아 먹고 있을 그림자. 그림자 없이도 밥 먹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가 호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걸 마주 앉은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그림자가 없다. 안방에도 서재에도 베란다에도 화장실에도 없다. 겨울날에 외투도 입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신발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 어둠 속에 어두컴이 앉아 그림자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시 한 편을 읽으면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우리의 아픔, 마음,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죠. 시는 운율이 있어서 이미지가 남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시각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시를 읽고 느낀 감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어울리는 사진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림자는 어디로 갔을까? 나희덕.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을 하지만 그림자는 집에 있다. 그를 두고 나오는 날이 계속되고 거리에서 나는 활짝 웃는다. 그림자 없이도 웃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집에서 혼자 밥 말아 먹고 있을 그림자. 그림자 없이도 밥 먹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가 호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걸 마주 앉은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그림자가 없다. 안방에도 서재에도 베란다에도 화장실에도 없다. 겨울날에 외투도 입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신발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 어둠 속에 어두컴이 앉아 그림자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정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진이 가장 이 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